다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와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깨져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조금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역사라는 것은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것, 이 역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언제? 언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도대체 언제냐? 바로 그 시간을 구분하는 것, 시대를 구분하고 시기를 구분하고 선사시대, 역사시대,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고 기원전은 뭐고 기원후는 뭔지, 뭐 세기? 몇 세기? 2세기? 기원전 2세기면 도대체 몇 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일단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글자로서 기록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과거에 그들이 남겼던 기록을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남긴 기록을 우리의 후손들이 읽으면서 인간 생활에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야.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대비하려는 지혜를 얻고 싶은 거지. 자, 이 역사시대라는 것은요, 한자입니다. 한자, 지낼 역자, 사기, 사자, 지나온 세월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역사, 일기를 쓰더라도 필요한 것이 노트, 그리고 필기구, 그리고 글자입니다. 문자가 있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역사시대는 문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기록되어진 시대. 이것이 바로 역사시대가 되겠죠. 역사시대. 그래가지고 이 시대는요, 바로 문자가 기록되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들이 남긴 어떤 책들 혹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연애 편지, 러브레터. 요즘엔 안 쓰지. 요즘엔 톡 날리지. 뭐 어쨌든 그들이 남겼던 톡이라든지 혹은 뭐 돌에 새긴 글들, 비석이라든지. 바로 역사 시대는요, 문자가 발명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문헌이라든지, 좀 어려운 말로 문헌, 뭐 책이라든지 편지, 뭐 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 종이에 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뭐 종이와 함께 대나무도 얇게 잘라가지고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 글씨를 썼고, 목간, 나무에도 썼고, 뭐 조선시대 신분 증명패 하면 호패, 여러분들. 호패도 역시나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왜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 호패 주인에 대한 바로 문헌이 되겠고, 문헌과 함께 바로 비석도 있습니다. 비석. 이 비석은 돌덩어리인데요, 어떤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혹은 업적, 공익을 크게 이룬 양반들의 어떤 그런 업적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하고자 이렇게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단단한 돌에다가, 그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역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료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 즉 기록이 있는 이런 것들은 역사 시대를 이해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 사료. 갑자기 동물적인 본능. 사료하니까 왜 배가 고프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어쨌거나 역사 시대는 이런 문헌과 비석과 같은 사료가 있음으로써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는요, 인류의 어떤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은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더 깁니다. 더 많아요. 더 억겁의 세월이야. 그럼 그 시대는 바로 뭡니까? 문자가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 정확하게 모르지. 그냥 과학적으로 추정할 뿐인데 잘 몰라. 그럼 뭐 가치가 없어. 그러면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먼지와 같이 날려버리세요. 후 하고 날려버려. 아니잖아. 그 시기도 분명 인간들이 살았고, 또한 오늘날과 우리와 비슷한 어떤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좋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와 시기들, 문자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 그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배워가야 되느냐? 그 시대를 바로 역사 시대에 견줘서 바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예요. 선사, 기록 이전의 시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사시대를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남긴 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생각이 어려우면 일단 뭡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파야 돼요. 이 선사시대는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물건, 그런 흔적들을 샅샅이 조사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물건, 바로 이것을 유물이라고 합니다. 남긴 물건, 유물.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 그것을 유적이라고 합니다. 유물은 남긴 물건이니까 뭐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캐가지고 보존 처리해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남긴 흔적들, 동굴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뭔가를 이렇게 조각했어, 그것을 옮길 수는 없잖아. 집터라든지 이런 거 박물관에 옮길 수는 없잖아. 뭐 쓰레기 더미, 이런 것까지 뒤져야 됩니다. 고고학자님들이 주로 여기에서 아주 맹렬히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유물이라든지 유적 이런 것이 있고, 또 바로 뭡니까? 화석도 마찬가지야. 화석. 선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뼈 화석. 뼈 화석, 화석화된 그런 뼈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은 선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라기보다는 과학적 합리적인 어떤 추리를 바탕으로 한 유추가 되겠네요. 유추.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한 고고학적 자료가 되겠죠. 사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기록은 아니니까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문자 기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터져드리죠. 빵빵빵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많이 접하는 기원이란 말입니다. 기원. 이건 뭐 할아버지랑 함께 갔던 그 바둑 두는데 기원. 자, 기원은 뭐냐면요. 기원은요, 바로 역사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 시간의 시작점,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 월, 일, 시, 분, 초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달력 쓰는 사람들은 이거 꼭 있어야 돼. 자, 이 기원은요, 아쉽게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동양 사람이 아니고,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인이에요. 서양인. 바로 누구냐면요, 서양 역사와 종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종교 지도자니까 존칭을 붙여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헤롯 왕의 그 압박을 피해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어쨌든 예수께서 탄생하신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는 뭐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부활절을 역추적해가지고 뭐 계산해 내셨다는데 논란이 있는 해가 되겠는데, 어쨌거나 로마 시대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예수 탄생을 연도의 기준, 바로 기원으로 잡는 거지. 그래서 예수 탄생을 빵년으로 잡습니다. 빵년. 여기서부터 이제 연도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탄생을 빵년으로 잡고 바로 뭡니까? 역사가 쫙 오늘날까지 올라옵니다. 쫙. 역사는 발전이야. 가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날 우리는 몇 년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연도를 빵으로 잡고 바로 2020년이라고 하자. 2020년, 2018년, 2020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야지.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에, 예수 탄생 후 20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야. 이 예수라는 분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예수 탄생 2020년 후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에 100년이 되는 시점도 있었겠죠. 100년. 이건 뭐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년이 되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300년이 되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2000년을 만나게 될 겁니다. 2000년을 만나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예수 태어나기 이전에도 분명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 100년이 있을 것이고, 예수 탄생 이전 200년이 있을 것이고, 예수 탄생 이전 300년이 있을 것이다. 숫자를 정리한 이유가 뭘까?
자,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자, 이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가 탄생한 이후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한 이전의 시대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혹은 뭐 올라가거나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개념 바로 뭐냐? 예수 탄생을 연도 계산, 시간 계산의 기점, 즉 바로 기본으로 잡은 다음에 기원으로 잡은 다음에 이 기원 이후에 있었던 일, 기원 이전에 있었던 일, 이것을 시대로 앞에 뭔가 코멘트를 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탄생을 기원으로 잡고 예수 탄생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기원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2020년도 마찬가지, 바로 기원 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로 된 역사책에서는 한글로 못 적으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서양의 역사책에서는요, 예수 탄생 이전이니까 예수가 영어로 뭐예요? Oh, Jesus Christ 아니야. Oh, Jesus Christ. Oh my God, Jesus Christ. 바로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가 탄생한 이전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Before Christ. 그래서 영어 알파벳 약자로 BC라고 합니다.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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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가 날아올 때 됐네. 청구서. Before Christ의 약자 BC. 기원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기원 후는 뭐라고 표현해? 기원전이 BC, Before Christ였으니까 기원 후는 After Christ? After Christ? 뭐 좀 이상하다. 무슨 서비스 이름 같다. 서비스 회사. 자, After 서비스. 자, 기원 후는요. 아쉽게도 After Christ가 아니고 라틴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라틴어.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AD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노가 바로 뭐냐면 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도미니는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주님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원 후는 주님의 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전히 종교적이지. 완전히 서양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기원 전이라든지 기원 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이 시점에 뭐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자, 이 시점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보니까 뭐 연도가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이 시점 어딘가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그 시점에 집중, 그 시간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우리의 신경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10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또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탄생 기원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다. 보통 100년을 뭐라고 합니까? 센추리,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기점을 빵년으로 잡고 그 이전의 100년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가 기원전 BC 1세기가 되는 거죠. 1세기. 그리고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가 되겠습니다. 2세기. 그리고 201년부터 300년까지가 3세기가 되겠네요. 3세기. 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예수 탄생 이전에 어떤 시점에 사건이 뻥 터졌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기원전 200년하고 300년 중간이야. 그럼 여기가 뭐예요? 기원전 3세기가 되는 거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면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김남철이가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 역사적이야.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원전 몇 세기 이렇게도 쓰고 BC 몇 세기. 세기를 줄여서 그냥 C라고 적어도 됩니다. C라고 갖다 붙여도 돼. 1C, 2C, 3C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기원 후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빵년부터 100년까지가 바로 뭡니까? 기원 후 AD 1세기가 되겠고 101년부터 200년이 바로 뭡니까? 2세기가 되는 것이고 201년부터 300년까지가 3세기가 되는 겁니다. 쭉쭉 올라가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바로 뭡니까? 1900년이 있을 겁니다. 1901년이 되겠죠. 1901년부터 2000년까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알았는데 20세기입니다. 20세기. 그리고 어느 시점에 2001년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그리고 나중에 2100년까지 올라가겠지? 2100년 바로 그 시기는 21세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21세기형 인간입니다. 저는 20세기를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단위로 끊어서 세기라는 구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으로 잡아가지고 BC 기원전, AD 기원 후 이렇게 잡고 거기에 뭐 몇 세기, 몇 년, 몇 백 년 그렇게 숫자를 붙인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존감이 상하죠. 이 예수라는 인물은 물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은요, 동양의 인물은 아닙니다. 서양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동양의 역사대로 나름대로 또 뭡니까?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은 뒤섞여서 살고 지금의 어떤 서양의 기원을 어떤 역사 시간 구분의 기점으로 잡고 있지만 자존심이 상해.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서양 역사의 기점을 왜 우리 역사에도 적용하느냐. 물론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역사의 어떤 세계사의 어떤 거대한 어떤 파도 속에서 쓰고는 있지만 우리의 기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야 서양의 기원 그냥 이거를 서기라고 해. 서기. 서기야 서기. 서양의 기원이니까 서기라고 하고 기원전 BC는 서기전이라고 하죠. 서기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원 후는 뭐 서기 후라고 해야지 뭐 서기 후. 그런데 뭐 적기도 귀찮다. 서기라고 하죠. 그래서 서기 2020년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말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확 다가와요. 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서기전. 서기 앞으로 그렇게 쓸 겁니다. 우리의 역사니까 굳이 서양의 기원으로 셈할 필요는 있느냐. 물론 셈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서양의 것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기록으로 뭐 2000 몇 년 이렇게 뭐 1900 몇 년 쓰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조선의 건국 시기 기원전 2333년. 그래서 고조선 건국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단군 왕검이잖아. 단군 할아버지. 그래서 단기 이렇게 쓰던 적도 있었죠. 지금은 뭐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 사용했던 공문서 뭐 학교 뭐 상장 이런 거 뒤져보면 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단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체 몇 년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역사를 접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민족적 어떤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구한 역사의 시간의 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역사를 재미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